자, 오늘은 수학하죠. 수학의 바이블 수학하 페이지 57쪽. 자, 명제를 배울 시간인데 첫 시간이기 때문에 명제를 조금 정의 내릴 필요가 있겠죠. 네. 자, 명제는 명확하게, 이 명확하게라는 표현이 있어야 돼요. 명확하게 참, 거짓을 구별해낼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합니다. 집합은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모임입니다. 그걸 집합이라 하고, 명제는 참거짓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합니다. 그럼 자, 2 더하기 3은 7이다. 명제야 아니야? 명제야. 무슨 명제? 거짓인 명제겠죠. 누구나 얘를 보면 얜 틀렸어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 제도권 안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이라면, 더하기라는 개념을 알고 있는 학생이라면 얘는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거 명제야 아니야? 명제야. 무슨 명제? 거짓인 명제. 명확하게 구분해낼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어. 애매모호한 표현은 다 명제가 아니겠죠. 장미꽃은 뭐 빨가다. 여기서 애매모호한 게 빨가다의 애매모호함도 있죠. 그리고 모든 장미꽃이 다 빨가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거는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명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절대적인 자연 법칙은 또 명제라고 부릅니다. 태양은 뜨겁다. 선생님, 뜨겁다라는 표현이 애매모호하잖아요. 아니죠. 태양은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뜨겁다라고 말하죠. 절대적인 자연 법칙이기 때문에 그런 때는 이제 애매모호하지 않다라고 쓰는 거지. 오케이? 어쨌든 자, 명제는 뭐라고요? 명확하게 참거짓, 거짓도 명제예요. 알겠지? 거짓인 명제를 명제가 아니다라고 말하면 안 돼. 오케이? 뭐 3은 홀수다. 명제. 5는 소수다. 명제. 1은 소수다. 명제. 무슨 명제? 거짓인 명제. 이런 것처럼 참 또는 거짓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부르겠습니다. 58쪽 가봐. 자, 그럼 페이지 58쪽에 조건이라는 단어도 나왔거든. 조건은 참거짓이 왔다 갔다 거리는 문장이나 식. 참거짓이 왔다 갔다 거리는 문장이나 식. x 플러스 2는 7이다 라고 써 있으면 이 문장, 이 식은 명제일까 조건일까? 조건이겠지. x에다 1 집어넣으면 거짓, 2 집어넣으면 거짓, 3 집어넣으면 거짓, 5 집어넣으면 참. 똑같은 식인데 x 값에다가 어떤 걸 집어넣에 따라서 참일 때도 있고 거짓일 때도 있겠죠. 그래요? 이런 식을 뭐라고 부른다고? 조건이라고 부른다고. 괜찮습니까? 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기 쉽게 받아들이면 방정식은 조건에 들어가겠죠. 왔다 갔다 거리는 거니까. 그럼 얘가 조건인 걸 파악했어. 그럼 참, 거짓이 왔다 갔다 거리잖아. 사람들은 뭐에 포커스를 맞추겠어? 참이 되는 x값이 어떤 건가에 포커스를 맞추겠지. 그래서 이 경우일 때 x에다 얼마를 집어넣으면 5를 집어넣으면 참이 되죠. 그래요? 이 녀석들의 모임을 조건의 진리 집합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진리 집합. 괜찮아? 그럼 진리 집합이라는 표현은 어디에서 나오겠어? 조건에서 나오겠죠? 괜찮아? 오케이. 자, 보자. x제곱은 1이야. 명제계 조건이게. 조건이겠죠. 파악됩니까 이제? 왔다 갔다 거리면 조건이라는 거? 그러면 이 녀석을 참으로 만드는 x값이 뭐랑 뭐가 있어? 1이랑 마이너스 1 두 개 있죠. 그러면은 그 1이랑 마이너스 1을 집합으로 모은 걸 진리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건을
소문자 PQR로 많이 써요. 조건을 소문자 P, 조건 Q, 조건 R 등등으로 씁니다. 그럼 조건 P의 진리집합을 대문자 P로 쓰겠죠. 조건 Q의 진리집합을 대문자 Q로 쓰고요. 조건 R의 진리집합을 대문자 R로 표기를 합니다. 표기법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대부분 우리의 시험지에서 조건은 소문자로 표기를 하고요. 그 조건에 해당되는 진리집합을 대문자로 표기를 합니다. 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정 부분 약속을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 교재 58쪽 맨 밑에 그레이 박스 보여요? 조건과 진리집합에 대한 얘기를 살짝 써놨습니다.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어? 오케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명제랑 조건은 다른 거야. 알겠죠? 명제는 무조건 누구나 명확하게 참입니다. 거짓입니다. 말할 수 있는 문장이나씩. 얘는 왔다 갔다 거리는 거. 왔다 갔다 거려. 참과 거짓이 왔다 갔다 거려. 그러면 사람들이 뭐에 포커스를 맞춰? 얼마를 넣어야 참이 되겠습니까? 그 얼마를 넣은 거를 모아놓은 게 진리집합이다. 됐어요. 자, 그래요. 좋습니다. 그래서 별거 아니지만 새로운 명칭 3개를 배웠어. 첫 번째 우리가 명제라는 단어를 배웠고, 두 번째 조건이라는 단어를 배웠고, 조건 안에서 2-1번으로 진리 집합이라는 개념을 배웠습니다. 머릿속에 일단 3가지는 들어가 있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등장하는 게 명제의 부정. 이건 낫이야. 알겠지? 그러면은 조건 명제 3은 홀수다라는 게 있어. 3은 홀수다. 얘는 명제계 조건이게. 명제죠. 3은 홀수다. 누구한테 물어봐도 네라고 답하겠지. 그럼 절대적으로 명확하게 구별이 됐네. 그럼 명제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이 명제의 명제를 우리가 P라고 할게. 그러면은 부정은 물결 P라고 쓰고 not P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이 물결을 뭐라고 읽는다고? not. 그러면은 not P는 뭐야? 부정을 의미하고 있어. 그래서 3은 홀수다의 부정이 뭐예요? 3은 홀수가 아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 오케이? 3은 홀수가 아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 방금 명제의 부정을 읽어봤습니다. 오케이? 조건도 마찬가지예요. 자,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 있냐면은 x 플러스 2는 4이다. 이건 조건이죠. 그러면은 얘를 R이라고 할까? 조건 R이라고 할게. 그러면은 조건 R의 부정을 구하세요. 그러면은 나달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해석해? x 플러스 2는 4가 아니다. 라고 이제 부정으로 문장을 바꿔주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물결 표시를 뭐라고 읽는다고? not이라고 읽으면 돼요. 맞죠? not. 오랜만에 써봐가지고. 네, not이라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의 진리집합을 R이라고 해. 그러면 R의 진리집합을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어? R이 아닌 것들이죠. 그래요? 그거를 R의 여집합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지.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집합과 오늘 배우는 명제가 묶여서 많이 나옵니다. 묶여서. 그러면 이 진리집합은 집합의 것들을 다 가져와서 쓸 수 있어야 돼. 괜찮아요? 네. 뭐 글로는 되게 어렵게 써져 있는데 부정을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어. 오케이? 그리고 이거 하나만 더 기억하면 돼. 부정에서 우리가 and와 or이 있거든? and의 뜻과 or의 뜻.
그럼 이 서로가 상반된다는 개념인 걸 알겠습니까? 그러면 AND의 부정은 OR이 되고 OR의 부정이 AND가 된다 라는 것도 할 수 있겠어요? 여기 볼게요. 어떤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이면은 P 이고 Q이다야. P 이고 Q이다. 오케이? 그럼 이거의 부정은 어떻게 쓸까? 부정. P 이고 Q이다의 부정. P 이고 Q이다의 부정. 얘가 뭐로 바뀌어야 돼? OR로 바뀌죠. 그럼 P는 뭐로 바뀌어야 돼? not P. Q는 뭐로 바뀌어야 돼? not Q. 싹 다 바꿔버린다. 그래서 P 이고 Q이다의 부정은 not P이거나 not Q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괜찮아요? 그럼 다시 조건 P이거나 Q의 부정은 어떻게 돼요? not P이면서 not Q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다. 괜찮아? 기호로 보면 좀 헷갈리는데 이걸 문장으로 읽으면은 받아들이는데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신경 써. AND랑 OR이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그래서 not AND를 뭐라고 읽으면 된다고? 그냥 OR이라고 읽으면 된다고. 마찬가지로 not OR을 뭐로 읽으면 된다고? AND로 읽으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네. 세 개 정도 배웠는데 여기에다가 AND랑 OR이 반대되는 개념이다 라는 것만 추가시키면 되겠죠. 그리고 4번에 우리 교재로 보시면 61쪽에 보면은 P이면 Q이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화살표라고 이렇게 써놨잖아. 그래서 이렇게 읽어요. P이면 Q이다라고 읽습니다. P이면 Q이다. 여기서 이 P가 조건이야. 얘도 조건이야. 조건 두 개가 있어. 이 조건 두 개를 요 포메이션으로 딱 쓰는 순간 명제로 바뀝니다. 오케이? 자, 볼게. X는 이 조건이야, 명제야? 조건. 1 집어넣으면 거짓, 2 집어넣으면 참. 3 집어넣으면 거짓. 왔다 갔다 거리죠?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이 녀석의 진리집합은 얼마예요? 2라고 쓰면 되겠지. 그래요. X제곱은 4. X제곱은 4만 봐봐. 이거 명제야, 조건이야? 조건이야. 1 집어넣으면 거짓, 2 집어넣으면 참, 0 집어넣으면 거짓,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참. 확인됐어? 그러면 이쪽은 2랑 마이너스 2라는 진리집합을 가지고 있지. 근데 내가 이 두 개를 조건 두 개를 딱 요 포메이션으로 딱 놨어. 그래서 어떻게 읽어? X는 2이면 뭐라고 읽는다고? X는 2이면 X제곱은 4이다. P이면 Q이다. P이면 Q이다로 내가 읽을 거야. 그러면 이렇게 놓는 순간 얘가 명제로 바뀝니다. 확인할 수 있겠어요? 조건 두 개를 각각 이렇게 있어. 이러면 조건 두 개가 있는 건데 이걸 내가 딱 요 포메이션으로 딱 놨어. 그래서 P이면 Q이다 꼴로 놓는 순간 얘를 명제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요? X가 2이면 X제곱은 4이다. 누구한테 물어봐도 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누구나 명확하게 참거짓을 구별해낼 수 있어? 그럼 얘가 명제가 된 거야. 오케이? 선생님 그러면요. 명제를요. 지금처럼 눈에 보이는데 참, 거짓을 어떻게 구별해내요?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앞에 있는 조건의 진리집합이 뒤에 있는 조건의 진리집합에 포함됩니까? 이러면 참이라고.
오케이? 근데 이 녀석의 진리집합은 3이고요. 이 녀석의 진리집합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이야. 그래요? x가 3이면 x제곱은 12다. 명제야. 명제면은 참인 명제냐 거짓인 명제냐고 말해줘야지. 그때 어떻게 한다고?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 설명을 한다고. 진리집합이 포함해 안 해? 안 되죠. 그럼 거짓인 명제입니다. 라고 답을 하면 돼. 누가 봐도 x가 3이면 x제곱이 9다. 아니잖아. 거짓이잖아. 이거는 눈에 보이니까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체크가 되는데 P면 Q이다 꼴의 명제 뭐로 체크한다고?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 파악을 합니다. 확인할 수 있겠어? 그래요. 자, 그럼 이렇게 P면 Q이다 꼴의 명제의 구성 요소는 조건이라고 했어. 이 구성 요소는 조건이라고 했어. 맞습니까? 그러면 P면 Q이다 꼴이 참이야. 참이야. 그럼 앞에 있는 조건을 뭐라고 불러요? 충분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뒤에 있는 조건을 뭐라고 불러요? 필요 조건이라고 불러요. 얘 이름이 뭐예요? 분필이에요. 얘 이름이 뭐예요? 책이에요. 앞에 있는 조건의 이름이 뭐예요? 충분이에요. 뒤에 있는 조건의 이름이 뭐예요? 필요해요. 명사야. 고유명사. 오케이? 그래서 P면 Q이다 꼴의 명제가 명제이기 때문에 참인 경우 앞에 있는 조건을 충분 조건이라 부르고 뒤에 있는 조건을 필요 조건이라 부르겠다. 오케이? 이름 배우고 있는 거야. 그럼 가끔가다 이럴 때도 있어. x가 2이면 x제곱이 4인 양수 이렇게 써있죠. 그럼 얘도 사실은 2밖에 없는 거고 얘도 사실은 2밖에 없는 거죠. 그럼 두 개가 똑같죠. 그럼 이걸 왔다 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요? x가 2이면 x제곱은 4인 양수나 x제곱이 4인 양수이면 x는 2. 두 개가 왔다 갔다 거리는 게 똑같죠. 이럴 땐 앞에 있는 조건 필요 충분 조건, 뒤에 있는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똑같으니까. 필요도 되고 충분도 될 수 있잖아.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 게 성립을 하면은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케이? 근데 이런 것처럼 한쪽으로만 흘러갈 수 있게 돼 있죠. 이러면 충분, 필요. 괜찮아? 왔다 갔다 거릴 수 있으면 필요 충분이라고 부른다. 근데 뭐 어떤 교재에서는 뭐 이렇게 외워요. 들어가기에 충분하다. 필요하니까 받았다. 아, 외우라는 거야 그냥. 앞에 건 충분, 뒤에 건 필요야. 근데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데 편하라고. 뭔가 화살표가 이렇게 써 있는 거 보면 들어갔다고 느껴지잖아. 그래서 들어가기에 충분하다. 필요하니까 받았다. 라고 생각하면 요만큼 외우는데 편해집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이런 표현도 있어. 문제를 풀다 보면 P면 Q이다. 이건 명제죠. 그럼 참일 때도 있고 거짓일 때도 있잖아. 근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두 줄 화살표가 나올 때가 있어. 이러면 참인 명제입니다라고 아예 못 박아준 거야. 알겠죠? 이렇게 한 줄짜리면 참일 때도 있고 거짓일 때도 있는 거지. 확인을 해야 돼. 이게 참인 명제인지 거짓인 명제인지 모르니까. 근데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두 줄짜리 명제가 있어. 그럼 이건 참인 명제입니다라고 써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알겠지? 네. P면 Q이다 꼴의 명제가 생각보다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문제를 만들기가 편해. 문제를 만들기가. 그래서 여기까지 간단하게 리뷰를 한번 쭉 해봤습니다. 자, 문제로 다시 한번 접근을 할게. 페이지 64쪽 문제 번호 1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명제 P와
명제 P와 그 부정 납P가 옳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십시오. 기억. P라고 하는 명제가 1은 소수다 라고 하면 납P는 1은 소수가 아니다. 맞을까 틀릴까? 말장난에 속지 마. 말장난에. P는 소수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야. 어쨌든 명제야. 그쵸? 어쨌든 명제야. 아유, 1은 소수가 아니니까 틀렸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건 명제야. 거짓인 명제. 그럼 이걸 단순하게만 봐. 1은 소수다의 부정이 뭐예요? 1은 소수가 아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P라는 명제의 부정을 정확하게 표현한 거야. 그래? 그럼 이거 동그라미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네. 2번 가볼게. 니은. P라는 명제가 4는 2보다 크다. 참이죠? 그럼 납P는 4는 2보다 크다의 반대가 뭐예요? 그렇지. 크다의 반대는 작거나 같다야. 작다가 아니야.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야. 알겠지? 그래서 납P가 4는 2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런 표현을 써야 돼. 크지 않다. 크지 않다는 거는 작거나 같다. 근데 우리 교재에는 작다라고만 표현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 짝지어진 거죠. 부정을 잘못 쓴 거야. 디귿. P라는 명제는 자연수에서 2는 짝수. 자연수에서 2는 짝수야. 그러면 납P는 자연수에서 2는 짝수의 반대말은 뭐예요? 자연수에서 짝수의 반대말은 홀수야. 짝수가 아니다 라고 해도 되는데 짝수가 아닌 건 다 홀수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부정을 표현해 낸 거야. 알겠지? 진짜 이게 별거 아닌데 문제 풀다 보잖아. 그러면은 거짓인 명제를 자꾸 틀렸다고 표현을 해. 거짓인 명제도 명제고 참이야. 바르게 표현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1번은 부정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표현해낼 수 있냐를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기억과 디귿이 되겠죠. 넘어가서 표현 한번 해봐. 표현. 가볼게. 자, 문제번호 2번 가보겠습니다. 1. 참거짓을 판별하세요. x가 1보다 크면 x가 1보다 크면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자, 우리가 이게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예요. 그럼 이거의 참거짓은 뭐로 판단한다고?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요? 1보다 크다가 1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이만큼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되는 거 보여? 그러면 참인명제라고. 괜찮아? 2번. x가 9의 약수. x가 9의 약수이면 x는 12의 약수이다. 자연수로만 카운팅을 하래. 그럼 얘도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로 보입니까? 그럼 참거짓을 뭐로 파악한다고?
진리집합의 포함관계. 그럼 9의 약수의 진리집합은 1, 3, 9. 괜찮죠? 그리고 12의 약수는 1, 2, 3, 4, 6, 12.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에 있는 녀석이 여기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를 보는 거야. 포함돼 포함되지 않아. 안 포함돼. 그럼 거짓이라고 말을 하는 거야. 괜찮습니까? 그럼 얘는 거짓인 명제입니다. 틀렸다라고 하는 게 아니야. 알았지? 거짓인 명제입니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표현하고 개념 두 문제를 다 시켜볼게. 이렇게 개념의 별표 쳐요. 이 개념 정도가 내신 시험 수준입니다. 표현은 어때요? 표현은 쉽죠? 채연이 안 돼? 더 빠르게 해볼게. 자, 표현도 해보고. 네, 같이 한번 해보자. 네. 자, 표현도 해보고 개념도 해보자. 다시 2번 가볼게. 두 조건. P라는 조건이 절대값 x-2가 k. Q라는 조건이 마이너스 3부터 x는 8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P이면 Q이다꼴의 명제가 참이 된대. 그럼 얘 포함 관계로 가야 되겠죠. 이 녀석이 여기에 쏙 들어간다는 거지.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이 정도는 풀 줄 알아야 되겠지. 마이너스 k, x-2, k. 이거 안 되는 사람 있어요? 괜찮아? 이건 되죠. 그러면은 양변에 2를 더하면 2-k보다 큰 x가 2 플러스 k라고 되어 있죠. 걔를 2-k보다 크고 2 플러스 k보다 작다라고 쓰자. 얘가 여기에 쏙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요? 그래야지 참이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가 더 큰 개념이죠. 그러면은 요렇게 일단 기본 세팅이 잡히겠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부등호의 기본 방향은 이렇게 써 있겠죠. 괜찮아? 그 다음에 뭐 체크하라 그랬어? 등호 체크하라 그랬어. 즉 마이너스 3이 여기에 딱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안쪽에도 없고 바깥쪽에도 없어. 그 등호가 성립할까 없까? 성립하죠. 그래요. 그래서 이때는 등호가 들어가. 이 8이 여기에 딱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안쪽에 있는 거에는 구멍이죠. 바깥쪽에 더 큰 사이즈에 있는 녀석이 체크가 돼 있으니까 이거 등호가 괜찮아 달라. 이것도 체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체크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이 등호 결정은 4가지 케이스 중에서 딱 하나만 안 된다고 했어. 안쪽에 있는 건 크로즈인데 색칠이 되어 있는데 바깥쪽에 있는 녀석이 오픈이면 그거 빼고는 다 등호가 된다고. 오픈도 등호가 돼. 바깥에가 크로즈죠. 그럼 된다고. 둘 다 크로즈면 그것도 돼. 이렇게 하면 이것도 등호가 돼. 딱 한 경우 뭐가 안 돼? 안쪽은 채워져 있는데 바깥쪽이 오픈이면 이 경우만 등호로 쓰면 안 돼. 알겠죠? 4가지 경우 오픈 등호 쓸 수 있어. 크로즈 오픈 쓸 수 있어. 크로즈 쓸 수 있어. 근데 바깥에만 비어있는 이 경우만 등호를 못 써. 괜찮아? 그럼 K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서도 K는 6 쓸 수 있겠죠. 두 개를 같이 만족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5보다 작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뭐라고 답을 써야 돼? 5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써야 되겠다. 그래서 K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숫자는 얼마예요? 5라고 쓰겠다. 이게 2번 풀이야.
자, 개념 가볼게.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x가 a의 원소이면 2분의 1x도 a의 원소가 되겠다. 2가 a의 원소면 2가 a의 원소면 2분의 2라고 하는 1도 a의 원소가 되겠죠. 그래요? 그럼 1도 a의 원소니까 2분의 1이라고 하는 2분의 1도 실수의 영역 안에 들어갑니까? 그럼 얘도 원소네. 그래요? 그럼 2분의 1이 실수라는 영역에 들어가 있으니까 4분의 1이라는 것도 실수 안에 들어가 있겠죠. 즉 계속 쓸 수가 있겠지.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럼 개념의 1번 무수히 많다라는 게 참이 되겠죠. 라고 말할 수 있겠어? 네.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렇게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3번 가보겠습니다. 3번. 전체 집합 U의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각각 PQ라고 하자.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명제 Q이면 P이다가 거짓인 P이면 Q이다는 참이야. 근데 Q이면 P이다는 거짓이래. 이거만 성립한다는 얘기죠. 이거만 성립하고 반대 방향은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를 찾으래. 오케이? 자, 그럼 얘는 P의 진리집합 P가 Q의 진리집합 Q에 포함돼. 근데 Q의 진리집합이 P의 진리집합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요 뜻인 거야. 확인할 수 있겠어? 즉 P라는 진리집합이 Q라는 진리집합 안에 들어가는 요 경우만 체크하는 거야. 똑같은 건 체크할 필요가 없어. 오케이? 요 경우 하나만 만족시켜야 되는 거야. 기억 가볼게. P랑 Q랑 교집합을 했어. 그럼 뭐가 나와야 돼? P가 나와야 돼. 맞아, 틀려? 참이죠. 이 경우에서 P랑 Q를 교합하면 P가 나옵니까? 확인돼? 동그라미. 니은. P에서 Q를 뺐어. 차집합이죠. 차집합은 기본적으로 앞에 있는 거에서 생각하는 거야. P에서 Q를 빼버렸어. 그럼 싹 다 빠져버린 거지. 맞습니까? 그럼 남는 게 뭐가 남아야 돼?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래서 공집합이 써 있어야 돼.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니은도 참이야? 참이야. 그렇지? 디귿 가볼게. Q의 여, 합, P의 여는 Q의 여이다. 확인해 볼게. 이거 느모르간 법칙 기억나요? 얘를 어떻게 하면 돼? C로 묶어버리면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써져? 바꿔주고 전체의 여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얘가 Q의 여냐 이거야. 자, 볼게. Q랑 P랑 교했어. 그럼 뭐가 돼? 채원아, Q랑 P랑 교를 하면 뭐가 돼요? P죠? P의 여랑 Q의 여랑 같아달라. 다르죠?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디귿은 탈락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기역, 니은이 되겠다. 어때요? 쉽죠? 쉬워 안 쉬워? 왜 표정들이 왜 그러죠? 이렇게 쉬운 문제를 놓고서 쉽다고 그러면 어려운 거 틀릴 때 창피할까 봐 그런 거지. 야, 아직 어려운 거 하나도 안 나왔어. 우리 어려운 건 다음 시간에 배우는 절대부등식이야. 오늘 배우는 명제는 하나도 안 어려운 거야. 집합은 새로운 걸 받아들이니까 조금 헤맸던 거지. 어려운 건 아니야. 근데 집합에 대한 지식을 다 알고 있으면 명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흘러가듯이 풀려요. 근데 명제 파트에서 어려운 건 따로 빼놨어. 그래서 어디로 빼놨어? 절대부등식이라고 따로 묶어놓은 거야. 그건 다음 시간에 배울 거야. 그러니까 오늘은 편안하게 문제 풀면 된다는 거야. 알겠죠? 네. 자, 넘어가서 표현 하나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내가 수화를 좀 배운 적이 있다. 없구나. 됩니까? 문제가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럴 수 있죠. 자, 2번 가볼게요. 전체 집합 U의 세 조건 PQR의 진리집합을 대문자 PQR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 자, 우리가 P면 Q이다 꼴의 명제의 참거짓은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 증명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알고 있으면 명제 P면 Q이다 꼴의 명제를 유추해 볼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걸 볼게. P랑 Q랑 교를 했더니 Q가 나왔대. 이 소리는 Q, P 이런 관계일 거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럼 이건 Q라는 녀석이 P에 포함됐다고 볼 수 있겠어요? 괜찮아요? 그럼 얘는 Q는 P다라고 쓸 수도 있겠네. 괜찮아? 오케이. 자, 근데 아직 이게 정확하진 않아. 왜? 우리가 이 경우를 이경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도 되지만 이렇게도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Q랑 P가 동등한 필요 충분이야. 아직은. 그래? 이것도 맞지만 이것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그래. 넘어올게. T랑 Q의 아래 여랑 합쳤어. 그랬더니 아래 여가 나왔대. 그랬더니 P랑 아래 여를 합쳤더니 아래 여가 나왔다는 얘기지. 이런 모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P라는 녀석이 아래 여에 포함됐다라고 볼 수도 있잖아. 그러면 P가 어디에 들어간 거야? not 아래에 들어갔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 근데 아직 정확하진 않아. 이것도 동등한 입장일 수도 있어. 동등한 입장일 수도. 그래서 요거까지도 체킹을 하고 있어야 돼. 그래요? 그래서 얘가 요걸 수도 있고 얘가 요걸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문제를 보는 거야. 객관식이니까 가능한 거죠. 자, 볼게요. 다음 중 항상 참인 거야. 항상 참인 거. 이 두 개를 다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항상 참이려면 이게 나와야 되겠죠. 근데 기억은 마저 틀려. 1번은 틀린 거지. 됐어요? 1번 소거했어. 자, 2번 가볼게. 2번. 동그라미 2번. not Q가 not R이야. not Q가 not R인 건 아예 여기서 접근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괜찮아? 그래서 2번은 아예 지문에서 빼야 돼. 3번은 P이면 R이다. P랑 R의 관계도 안 잡혀 있어.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확인이 불가능하죠. 4번. 납P가 R이다. 납P가 R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P가 나달에 들어간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야지. 그래서 4번도 틀린 거죠. 그럼 5번 가볼게. 5번이 어떤 지문인가 봅시다. 5번. R이 not 뭐라 써 있는 거야? not Q다. R이 not Q다. R이 not Q다? 아, 너희들 대우를 안 배웠는데? 아, 부정은 배웠나? 자, 그림으로 가야 되겠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지금
R이랑 스토리를 Q가 P죠. 이건 무조건 참이지. 두 개를 다 만족시키니까. 그래요. 그래서 Q가 P야. P가 나달이죠. 맞습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Q라고 하는 Q의 진리집합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 R의 여에 포함되어 있어. 괜찮아? 5번 질문을 볼게. 그 얘기는 요만큼이 R의 여죠. 요 바깥쪽이 다 뭐야? R인 거죠. 요만큼이 Q죠. 그럼 여기서부터 요렇게까지가 다 뭐예요? R의 여, Q의 여죠. 그러면은 R이 Q의 여에 들어갔습니까? 라고 파악할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5번은 합격이다라고 부르는 건데 이게 지금 구성이 좀 잘못됐어. 왜냐면은 지금 1, 2, 3, 4, 5번 중에서 1, 2, 3, 4가 소거돼. 1, 2, 3, 4가 소거되니까 5번이 참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 그치? 근데 우리가 다다음에 배우는 게 역이대우거든? 역이대우를 배우고 이 문제를 보면 훨씬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요 표현 2번은 요런 스토리를 갖고 있는데 요 풀이를 우리가 다음 장에 나오는 역이대우를 보고 다시 설명을 할게. 알겠지? 자, 넘기면 뭐라고 써 있어요? 명제의 역대우라고 써 있죠. 근데 이 파트는 P면 Q이다 꼴의 명제에 해당돼요. 오케이? 자, P이면 Q이다. 이거에 역 명제를 구하세요는 자리를 바꾼 거야. 오케이? 얘를 기본이라고 부를게. 기본 명제 P면 Q이다에 역명제를 구하세요. 자리만 바꿔. 그러면 Q이면 P이다라고 읽으면 돼. 역, 자리를 바꿨다.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그리고 내용이 빠지긴 했지만 이명제라는 것도 있어요. 얘는 부정. 그러면은 P면 Q이다 꼴의 이 명제를 구하세요. not P이면 not Q이다. 이게 2야. 오케이? 그러면 기본 명제에 대우 명제를 구하세요라고 질문을 해. 그러면 자리를 바꿔서 부정. 즉, 두 개를 다 하라는 소리야. 이해됩니까? 이게 이렇게 규칙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자, 역명제를 구하세요. 자리를 바꾸면 되겠다. 이명제를 구하세요. 부정을 취하면 되겠다. 대우명제를 구하세요. 둘 다 하면 되겠다. 그래서 P면 Q이다 꼴의 대우를 구하세요. not Q이면 not P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다 이거야. 괜찮아? 얘가 교과서에서 빠지긴 했지만 그 어려운 건 아니니까 같은 난이도잖아. 그래서 역명제를 구하세요. 자리를 바꾼다. 이명제를 구하세요. 부정을 취한다. 대우를 구하세요. 둘 다 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의 참거짓을 비교를 해볼게. 자, 먼저 P이면 Q이다가 3이라고 부르자. 그러면 P가 Q에 쏙 포함되어 있죠. 그래요? 대우를 한번 가볼게. 그럼 not Q가 not P죠. 그래요? 그럼 not Q는 Q의 여죠. P의 여겠죠. 그림으로 가볼게. 얘가 P야. 얘가 Q야. 그래요?
그러면 이게 참이야. 이게 참이야. 그러면 이렇게까지가 Q의 여겠죠. 이렇게까지가 P의 여겠죠. 그럼 Q의 여가 P의 여에 무조건 들어갑니까? 무조건 들어가. 그래서 기본 명제가 참이잖아. 그럼 대우가 무조건 참이야. 오케이? 그러면 반대로 대우 명제가 참이야. 하다 보니까 내가 대우를 증명했어. 그럼 기본 명제를 뭐라고 부르면 돼? 참이라고 부르면 돼. 기본 명제가 참이면 대우가 무조건 참이야. 그러니까 대우가 참이면 왜? 대우의 관점에서 보면 얘가 대우야. 얘의 관점에서 보면 얘가 대우고 얘의 관점에서 보면 얘가 대우야. 그러니까 기본과 대우는 항상 참이면 참, 거짓이면 거짓 동일하게 갑니다. 오케이? 이해돼요? 그러면은 근데 역은 그때그때 달라. 뭐라고요? 그때그때 다르다고. 참일 때도 있고 거짓일 때도 있고. 왜?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가 참이다 안에 P로 충분일 때도 있잖아. 똑같을 때도 있겠죠. 그럼 이거를 역을 해봐. 그래도 똑같은 얘기가 돼. 참일 때가 있어. 근데 그 P로 충분이 아닌 경우 1과 1, 2가 있어. 1, 1, 2. 오케이? 1은 1, 2에 들어갑니까? 그쵸? 이걸 역을 해봐. 1, 2가 1에 들어가? 안 들어가. 역은 그때그때 따져봐야 된다. 알겠죠? 하지만 대우는 무조건 따라간다고. 기본이 참이면 대우가 참. 기본이 거짓이면 대우가 거짓. 즉 대우가 참이면 기본이 참. 대우가 거짓이면 기본이 거짓.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아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P이면 R의 여가 참이래. 그래요? 아, 이게 쓰면 안 되지. 얘가 참이래. 얘가 참이면 이거의 대우를 구해봐. 대우는 뒤집어서 부정이라 그랬죠. 그럼 R이 나 P에 들어간다가 참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래서 아까 2-2번 문제가 요걸 쓰는 거였어. 이거를 이제 우리가 배우지 않고 풀라니까 실질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근데 이걸 배워두면 자연스럽게 써진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자, 여기 대우는 구할 수 있겠어요? 채원아, 여기 대우를 쓸 수는 있겠어? 어렵지 않죠? 그냥 저렇게 쓰는 거야. P이면 Q이다 꼴의 역을 Q이면 P이다. P이면 Q이다 꼴의 2를 나 P이면 나 Q이다.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를 대우를 구하면 나 Q이면 나 P이다. 라고 쓰는 거야. 그리고 참이면 참, 거짓이면 거짓. 얘는 따져봐야 된다. 그 얘기가 페이지 71쪽 얘기입니다. 페이지 71쪽 얘기가 방금 했던 얘기야. 괜찮아? 자, 넘기면 뭐가 나와요? 귀류법이 나오죠. 귀류법은 증명법입니다. 이거는 문제를 통해서 해석을 할게. 귀류법은 이런 거야. 결과만 부정을 해. 내가 어떤 명제를 참인지 거짓인지 보고 싶어.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이거야. 루트 2는 무리수이다. 이걸 증명하고 싶어. 근데 귀류법으로 쓰고 싶어. 그럼 귀류법은 결과만 부정해놔. 그럼 루트 2는 유리수이다라고 놓는 거야. 그치? 그리고 쭉 증명을 해나가. 근데 모순이 등장을 했어. 그러면 얘가 참이네. 이런 스토리를 갖는 게 귀류법이야. 근데 결과만 부정해놓고 막 풀었어. 근데 오류가 안 나왔어. 오류가 안 나왔네? 그럼 얘가 거짓. 이렇게 나가는 게 귀류법이야. 결과만 부정해놓고 증명을 한다. 근데 모순이 발생하면 원래 게 참. 결과만 부정해놓고 증명을 한다. 근데 모순이 안 나왔어. 그럼 원래 게 거짓. 이렇게 스토리를 잡는 게 귀류법 얘기입니다. 요거 문제에서 다시 한번 증명을 할게. 알겠죠? 네. 자, 넘겨서 페이지 74쪽 가보겠습니다. 페이지
74쪽 문제 번호 4번 가볼게. 네모 안에 알맞는 것을 쓰십시오. 자, 기본 명제가 x 빼기 2가 0이면 x제곱 빼기 4는 0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역을 한번 써볼게. 역. 이 자리가 역자리야. 역. 오케이? 여기면 어떻게 하면 돼? 자리만 바꾸면 돼. 채원아, P면 Q이다 꼴의 역을 어떻게 쓴다고? 그렇지. 그럼 어떻게 쓰면 돼? 우리 문제에는? 0이면? 아, 그렇지. 훌륭합니다. 이게 역이야. 그래? 남이야, 대우를 쓸 거야. 오케이? 대우는 어떻게 쓴다? P면 Q이다 꼴의 대우가 어떻게 된다고? 아이, 이게 not Q이면 not Q이면 not P이다. 자, 그럼 써줘. 이면 맞아요. 훌륭합니다. 그래요. 자, 우리가 지금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는 이렇게 2를 구하라는 거야. 2는 유찬아, P면 Q이다 꼴의 2는 어떻게 써져? 그럼 읽어줘. 이면 0이 아니다 라고 써줄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역이대우를 간단하게 다 확인할 수 있겠어요? 자, 참거짓도 비교해보자. x 빼기 2가 0이면 즉 진리집합이 2이면 진리집합이 플러스 마이너스 2에 들어갑니까? 그럼 기본이 참이야. 그럼 기본이 참이면 대우는 보지도 말고 참이라고 쓰면 돼. 괜찮아? 네. 자, 역 가보자. 역. 플러스 마이너스 2가 2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이건 거짓이야. 이건 거짓이야. 그럼 이렇게가 또 대우 관계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거짓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다. 확인할 수 있겠어요? 네, 좋습니다. 자, 표현 하나 하고 잠깐 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마저 이어서 진행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페이지 76쪽 가볼게. 페이지 76쪽에 대우증명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본 명제가 참이야. 대우가 무조건 참이야. 대우가 참이면 기본 명제가 무조건 참이란 얘기겠지. 그랬을 때 대우를 증명하면 기본 명제의 참거짓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게 대우증명법이야. 괜찮습니까? 자, 한번 봐보자. 자연수 n에 대해서 n제곱이 홀수이면 n도 홀수다. 이걸 증명할 거야. 오케이? 근데 대우를 쓰겠다고. 대우를 쓰겠다고. 그러면은 n이 짝수면 n제곱이 짝수다. 괜찮아요? 이걸 증명하면 되겠지? 그래요. 자, n이 짝수다니까 n을 2k라고 넣으면 되겠네. 2k는 죽었다 깨어나도 짝수니까. 그래요? 그럼 n제곱은 2k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럼 얘는 4k의 제곱이지. 4k의 제곱은 2k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지. 그래서 2k의 제곱이니까 얘도 짝수가 확실해. 확인할 수 있겠어? 그럼 n이 짝수면 n제곱이 짝수다가 참이죠. 그럼 이 녀석의 기본꼴 얘는 참이다 거짓이다? 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n제곱이 짝수면 n제곱이 홀수면 n이 홀수다가 참이 된 거야. 확인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 n제곱이 짝수면 n이 짝수다도 증명해 볼게. 이거를 대우로 증명하자. 그럼 얘도 n이 홀수면 n제곱이 홀수다라고 놓으면 되겠죠. 홀수의 대표적인 녀석은 2k 플러스 1이야. 짝수에서 하나 앞으로 간 거. 혹은 2k 빼기 1로 표현합니다. 짝수에서 하나 뒤로 간 거. 이걸 홀수라고 놔요. 확인돼? 오케이. 자, 그러면 n제곱이라고 하는 건 2k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이겠죠. 그래서 얘가 4k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완전 제곱식 한번 한 거야. 그럼 2로 묶어내면 2k제곱 뿔마 2k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겠지. 그래서 짝수 더하기 1이니까 홀수죠. 그래서 n이 홀수면 n제곱이 홀수다가 무조건 참이 됐죠. 그래서 그 녀석의 기본꼴도 참이다. 이렇게 증명하는 게 대우 증명법입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근데 여기에 있는 예문들은 자주 쓰이는 거여서 외우면 편해. n이 홀수면 n제곱이 홀수야. n이 짝수면 n제곱이 짝수야. 괜찮습니까? 네. 지금 내가 한 게 요게 숫자죠. 숫자. 우리 교재에 있는 거 숫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넘겨서 기류법도 한번 해볼게. 자, 기류법은 증명법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한다고? 결과만 부정하겠다. 결과만 부정. 그래서 가장 흔한 예를 먼저 하나 할게. 가장 흔한 예. 루트 2가 무리수이다. 이거를 기류법으로 증명을 해볼게. 기류법은 결과만 부정하는 거야. 결과만 부정. 그래서 루트 2가 유리수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괜찮지? 근데 이걸로 출발하는 거야. 그래서 루트 2는 유리수는 기하분수로 표현이 가능한 수를 유리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m분의 n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기하분수이기 때문에 m과 n이 서로소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됐어? 자,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양변 제곱할게. 이렇게 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n제곱이 짝수야. n제곱이 짝수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n이 짝수다라고 쓸 수 있어야 되겠지. 바로 전 문제의 증명에 의해서. n제곱이 짝수면 n이 짝수다. n제곱이 홀수면 n이 홀수다. 여기서 대우법이 들어가. 얘를 증명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대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n이 홀수면 n제곱이 홀수다 해서 이 녀석을 증명을 하면 돼. 방금 한 거지. 이건 안 해도 되겠지. 그래서 이거를 믿고 쓸 수 있어. 그래서 n제곱이 짝수야? 그럼 n을 짝수로 쓰면 되겠구나. 그래서 n을 2k라고 놓습니다. 그럼 2m제곱이 n제곱이니까 n제곱이 2k의 제곱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4k의 제곱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m제곱이 2k의 제곱으로 표기가 됩니다. 그럼 m제곱이 짝수죠. 그러면은 m이 짝수라고 쓸 수 있어. 근데 여기서 보면 n이 짝수가 나왔죠. 근데 m이 짝수가 나왔죠. 그럼 뭐에서 위반이 되는 거야? 서로수에서 위반이 됩니다. 서로수라는 건 공약수가 1뿐이잖아. 근데 둘 다 짝수면 공약수에 뭐가 껴들어오는 거야? 2가 껴들어오는 거지. 그러면
m과 n은 서로 쏟아라는 전제 조건에서 모순이 발생했죠. 그래서 여기서 모순이 발생했다. 그러면 루트 2는 유리수다가 거짓. 아, 그러면 원래 게 참. 이렇게 스토리를 잡는 게 기류법입니다. 괜찮아?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잡혀 있어야 돼.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78쪽 밑에 요 여백 있죠? 78쪽 밑에 여백 있습니까? 기류법 밑에. 그때 여러분들이 루트 3은 무리수이다를 기류법으로 증명하세요. 요 스토리에 맞게 한번 써봐. 요 스토리에 맞게. 저 루트 2는 무리수이다, 루트 3은 무리수이다는 클래식한 증명이기 때문에 꼭 한번 써봐야 됩니다. 써져요? 자, 빠르게 한번 더 써보고 넘어가 볼게.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의 기류법이니까 루트 3이 유리수라고 쓰면 되겠지. 그래서 루트 3이 n분의 n이라고 쓰는 거야. 그리고 m과 n은 서로소. 그 다음에 루트 3m은 n이라고 해. 제곱하면 n제곱이 3m제곱이죠. 그러면은 3배수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n도 3배수라는 얘기를 한번 써볼게. 요게 중요한 거야, 요게. 그리고 여기서 대우가 한번 쓰입니다. 그러면 n이 3배수가 아니면이죠. n이 3k 플러스 마이너스 1이야. 오케이? 3배수에서 하나를 더해도 3배수가 아니죠. 3배수에서 2를 더해도 3배수가 아니야. 근데 더하기 2나 빼기 1이랑 똑같은 개념이죠. 3배수에서 더하기 1을 한 거나 3배수에서 빼기 1을 한 거나 똑같은 개념이라고 받아들여져요? 그래요. 3배수 더하기 3은 3배수니까 얘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3배수가 아니다를 3k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고 잡습니다. 그럼 이걸 제곱을 하면 되겠지. n제곱이라는 건 3k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고 쓰면 되겠지. 그러면 9k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6k 플러스 1이라고 잡힙니다. 그래서 3 가로 열고 k제곱 3 플러스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니까 n이 3배수가 아니면 n제곱이 3배수가 아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던 명제가 참이 되는 거죠. 그래서 n제곱이 3배수면 n이 3배수다가 참이 된 거야. 그래서 n을 3배수라고 놓습니다. 그럼 똑같은 짓을 한 번 더 하면 되겠죠. 그래서 3k의 제곱 플러스는 3m제곱. 그래서 9k의 제곱이 3m의 제곱. 그럼 m제곱이 6, k의 제곱은 3 가로 열고 2k의 제곱이니까 m제곱이 3배수가 된 거지. m제곱이 3배수면 뭐가 3배수인 거야? m이 3배수가 된 거지. 근데 n도 3배수고 m도 3배수니까 서로소에서 이번에 공약수가 몇이 더 껴들어온 거야? 3이 껴들어온 거지. 그러면은 여기서 모순이 발생했다. 그래서 기류법에 의해서 기존 명제가 참이 된다. 괜찮습니까? 괜찮니? 안 괜찮은 것 같은데 표정은? 어서 안 되니? 그러니까 요게 중요해. 요걸 우리가 배경 지식으로 좀 외워져 있어야 돼. 아까 여기선 m제곱이 짝수인데 n이 왜 짝수야? 이걸 우리가 좀 받아들여 줘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거를 증명을 한 거야. 대우법으로. 그럼 얘가 참이 된 거지. 그래서 믿고 쓴 거고.
마찬가지로 n제곱이 3배수면 n이 3배수라고 하는 가정을 세운 거야. 이 가정을 대우법이라는 증명법에 의해서 확인을 한 거지. 그럼 이 가정이 참이구나. 믿고 쓰면 되겠다. 그래서 n을 3배수라고 놓고 나머지도 접근해 본 거지. 괜찮아요? 네, 이렇게. 이 두 개는 너무 클래식한 거야. 내가 17살 때도 이걸 외우고 있었어. 그래요? 너희들이 17살이 되는 해에도 이걸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라고. 오케이? 이게 기류법의 가장 기본적인 스타일이에요. 결과만 부정해서 증명을 했는데 모순이 나오면 기존 명제가 참이 되겠다. 자, 그럼 기류법이라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이해를 했다고 봐요. 그러면 문제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가볼게. 6번. 다음 명제의 참 거짓을 기류법으로 증명하래. 누2 플러스 2가 유리수가 아니다. 그럼 이 녀석을 이제 기류법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누2 플러스 2는 유리수이다. 라고 놔야 되겠죠. 괜찮습니까? 네, 유리수라고 가정해. 그러면 누2 플러스 2가 얘가 얘 유리수가 된 거야. A는 무조건 유리수야.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A는 무조건 유리수야. 그 다음에 양변에 누2만 남겨놓고 이항시킬 수 있겠지.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유리수에서 숫자 2를 뺐어. 유리수라고 하는 A에서 숫자 정수 2를 빼도 유리수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쵸? 근데 누2는 무리수인 거죠.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무리수랑 유리수가 같다라고 하는 증거가 성립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얘가 여기서 모순 발생이야. 그러면 원래 게 참이다. 라고 빠져나가는 스토리. 괜찮습니까? 요건 아까 막 제곱하고 그런 건 아니죠. 그래요? 여기서 누2 더하기 2, 누2 더하기 2, 얘를 유리수라고 한 거지 누2가 유리수라고 한 적은 없잖아. 누2는 누가 뭐래도 무리수잖아. 괜찮아?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증명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이게 학교 시험에서 이 기류법이 간간히 나오거든. 근데 90%는 대부분 박스 문제로 나옵니다. 스토리를 어느 정도 잡아줘. 증명법이니까 너무 막 들쭉날쭉하게 뻗어나갈 수도 있잖아.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박스 문제로 가이드를 잡아줘. 그렇지 않고 주관식으로 나올 때도 있거든. 그럴 때에는 클래식한 것들, 즉 누2는 유리수다, 누2,3은 유리수다 이런 류의 것들, 아니면 학교에서 뭐 수행평가나 뭐로 한번 점검을 했던 문제들, 그렇게 나올 때는 이제 주관식으로 나올 때가 있고, 안 그러면 대부분의 문제가 표현 6-2번처럼 박스 문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스토리에 맞게 따라갈 수 있게. 괜찮아? 네. 자, 그래서 한번 시켜볼까? 시간 관계상 요걸 한번 숙제를 해봐요. 알겠지? 자, 넘어가서 페이지 80쪽 가보겠습니다. 자, 피로 충분. 페이지 80쪽. 자, P면 Q이다 꼴의 명제예요. 앞에 있는 것도 조건이야. 뒤에 있는 것도 조건이고. 근데 딱 이렇게 포지션이 딱 정해지는 순간 앞에 있는 조건을 뭐라고 불러? 충분이라고 부릅니다. 뒤에 있는 조건을 뭐라고 불러? 필요라고 불러요. 알겠습니까? 그래요. 근데 가끔 가다가 쌍방향이 될 때가 있겠죠. 그래요.
쌍방향일 때는 무슨 조건이라고 불러? 필요 충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좋아요. 자, 그리고 두 줄짜리 화살표는 아까 살짝 설명했지만 참인 명제를 말합니다. 알겠죠? 채원 씨, 그래요. 유찬아 알아듣겠니? 네. 자,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일 때에는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가 참일 때 앞에 있는 명제를 앞에 있는 조건을 충분, 화살표를 받는 조건을 필요, 양방향일 때에는 필요 충분이라고 부르겠다. 괜찮아? 명칭이야, 명칭.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1번, P, 양수, Q, A제곱은 양수. 자, 화살표가 어디 들어가는지 보자. 자, A가 양수다라는 얘기는 이만큼이죠. 그래요? 근데 A제곱이 양수이란 얘기는 0을 빼고 다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얘가 커, P가 커, Q가 커. P라고 하는 진리집합이 노란색 부등식의 영역이 Q라고 하는 노란색 부등식의 영역에 쏙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그래요? 그러면 얘는 P이면 Q이다 꼴이 참인 거야. 이해돼? 얘가 뭐라고 불러? 얘를 충분이라고 부르죠. 얘를 뭐라고 불러? 얘를 필요라고 부릅니다. 확인돼요? 리버스는 돼, 안 돼? 안 되죠. 반대 방향은. 이쪽이 얘한테 못 들어가잖아. 이거만 성립하는 거야. 필요 충분은 아닌 거야. 2번 가보자. P라는 조건이 AC는 BC야. Q라는 조건이 A는 B야. 자, 이 Q는 딱 요 경우 하나밖에 없어. A랑 B가 같은 경우 하나밖에 없어. 그래? 근데 P는 A랑 B랑 같은 경우랑 A랑 B가 다른데 C가 0인 경우 두 가지 상황이 존재하죠. 이해돼? 그러면 얘가 이렇게 들어가겠지.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 그래? 남희씨 그래요? 여기서 왜 반응이 뜨뜻미지근해? 정확하게 설명했는데 이쪽은 A랑 B 한 가지 경우, 이쪽은 A랑 B 또는 A랑 B랑 다르면서 C가 0인 경우 두 가지. 얘가 이렇게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화살표가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럼 얘가 충분이야. 얘가 필요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 방향으로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얘가 이쪽으로 못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이거 그 반대 방향은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P라는 조건을 뭐라고 불러요? 필요 조건. Q라는 걸 뭐라고 불러요?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즉 사이즈, 그러니까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로 판단하는 거야 지금. 근데 여기서 이런 걸 생각 못하면 틀리는 거라고. 이런 걸 생각을 못하면. 3번 가볼게. 3번 가보니까 P라는 녀석이 A는 0이 아니다. 또는 B는 0이 아니다. Q라는 녀석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양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볼게. 자, 얘는 다 써 있는 거니까 얘는 이 경우야. 요걸 볼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양수다는 A 양수, 아니지. A가 0이다. and B는 0이다를 빼면 다 성공이야. 이해됩니까? 근데 이 경우를 뺀 게 얘가 되는 거야. 이게 확인이 돼? 이 두 개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느껴져야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럼 이게 쌍방향이지. 쌍방향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도 필요 충분 조건, 뒤에 있는 것도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불러요. 확인할 수 있겠어? 네. 할만해요? 자, 필요 충분 조건 100% 시험 문제야. 무조건 나와. 맨날 나와. A라는 학교도 나오고 B라는 학교도 나오고 C라는 학교도 나와. 안양권에 있는 26개 플러스 뭐 특목고같이 치면 뭐 3개? 뭐 더 어쨌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에서 이 필요 충분 문제가 나와. 그럼 맞춰야 되겠지. 숫자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숫자. 얘들아 얼마 안 남았어. 두 문제만 더 하면 돼. 힘내. 거짓말쟁이였어. 한 문제만 더 하면 돼. 화이팅. 남이 표정 보니까는 더 못 가르칠 것 같아. 좋아. 시연아 어때? 괜찮아? 헐이야? 안 돼? 될 것 같은데? 몇 번이 안 돼요? 하고 있어요? 빠르게 한 번 더 해보자. 빠르게 한 번. 자, x 곱하기 y가 0이라는 건 x가 0 또는 y가 0이라는 대표적인 뜻이죠. 이건 두 개가 어떤 모양이야? 완전히 똑같죠? 여기 체크돼? 그 얘는 이런 거죠. 이럴 땐 뭐라고 불러요? 필요 충분이라고 부릅니다. 방정식 개념으로 쓰는 거니까. x가 0 또는 y가 0 이라고 부를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앞에 건 필요 충분이고 두 번째 거 p가 x-y가 0이다. q가 x가 양수고 y가 음수다라고 되어 있어. 근데 앞에 걸 좀 맞추면 x가 y에만 크면 되는 거죠. 그래요? 근데 얘는 딱 정해져 있어. 양수, 음수. 근데 얘는 100, 1, 1, 0. 양수, 마이너스 100. 음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0. 이게 조금 더 상황이 넓죠. 얘는 딱 양수, and 음수인데 얘는 양수, 음수를 품고도 있지만 양수, 양수일 때도 만족하는 경우가 더 많죠. 사이즈가 이쪽이 더 큰 거지.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체크해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 걸 뭐라고 불러요? 받았으니까 필요죠. 충분하니까 들어가기에 충분한 거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P, X는 양수 Q, X 플러스 Y 제곱이 양수라고 써 있습니다. 얘는 무조건 양수야. 그치? 근데 얘는 X가 양수이면서 Y가 양수라는 경우도 되지만 X가 0이면서 Y가 양수여도 돼. 혹은 음수여도 되고. 근데 얘는 X가 음수이면서 더 큰 수의 양수를 뒤에서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쪽 상황이 커요? 이쪽 상황이 더 커요? 얘가 더 크죠? 이렇게 되고 있는 거 확인돼? 그럼 얘가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럼 얘를 뭐라고 불러요? 들어가기에 충분하다 라고 부르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캐치를 빨리 해야 돼. 천천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이즈만 탁탁탁 보면 되겠어. 익숙함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필요 충분 조건이 출제 빈도가 높다고 했죠. 근데 출제 빈도가 높은데 정답률이 낮으면 이쪽을 엄청 많이 강조하겠지. 그래요? 근데 출제율이 높은데 정답률도 높기 때문에 강조를 그렇게 세게 하진 않습니다. 그냥 빈도수가 높이 나온다 정도로만 체크하면 되겠어. 그래서 연습을 조금만 하면은 누구나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알겠죠? 네.
넘어가서 8번. 이거는 집합과 명제의 연관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나온 유형이야. 그림이 집합이죠. 그럼 집합이니까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보고 명제를 유도해낼 수 있냐? 괜찮죠? 여태까지 그렇게 늘 접근해 왔잖아. 8번 가볼게요. 8번 가보겠습니다. 전체 집합 U의 세 조건에 진리집합을 PQR이라고 하고 포함관계가 오른쪽과 같습니다. 요렇게 P, 요렇게 Q, 여기에 R, 요렇게 들어가 있어. 괜찮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R이 P에 들어갔다죠.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R이 Q에 들어갔다는 얘기야.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R이라고 하는 녀석이 P랑 Q의 교집합에 들어갔다는 얘기야. 일단 단순하게 보이는 건 요 세 가지입니다. 확인할 수 있겠어? 요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야. 이 그림을 봤을 때 이렇게가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돼. 그리고 이제 보는 거야. 기억. P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P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화살표를 받은 거야? 화살표를 준 거야? 필요하니까 받았다. 오케이? 고민하지 말고 화살표를 받으면 돼. P가 필요 조건이니까 화살표를 받아야 돼. 오케이? 그럼 여기서 볼게. 그러면 R이라고 하는 진리집합이 P라고 하는 진리집합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 합격이라고 칠 수 있겠네. 자, 니은 가볼게. not P가, not Q가 not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 얘가 충분 조건이라는 소리야. 괜찮아? 읽으면 이렇게 써질 수 있겠어? not Q가 not R이기 위한 충분이다. 들어가기에 충분하다. 지금 우리는 not Q를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됐어? 여기서 대우를 한번 적용해봐. 대우를 적용하면 R이 Q이다. 됐습니까? 이게 맞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선 R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에 포함되어 있습니까를 확인하면 되겠죠. 확인돼? 그 니은도 어때요? 동그라미. 괜찮아? 스토리 괜찮아? 디귿 가볼게. P2고 Q 이기 위한 P이고 Q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 녀석이 얘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럼 이 녀석의 진리집합은 P and Q잖아. P교 Q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 녀석은 R이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그럼 얘가 이렇게 들어갔어? 반대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디귿은 틀린 지문이 되겠다. 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요? 네. 슬프게도 8번 유형이 잘 나와요. 왜? 두세 개를 같이 물어보고 있잖아. 집합과 명제를 같이 물어보고 있잖아. 그래요? 집합이라는 개념과 명제라는 개념을 같이 알았을 때 8번 문제가 풀립니다.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지만 그래도 두세 개의 개념을 한꺼번에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이런 류의 문제를 좋아해요. 학교의 선생님들이 어쩔 수 없이 이런 류의 문제를 출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난이도를 높이고 낮이고는 그 다음 문제야. 이 유형이 나오냐 안 나오냐? 나옵니다. 네, 레벨은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유형이 100%라고는 내가 장담할게. 꼭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숫자 표현 2개를 같이 시켜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온 표정이 왜 이렇게 안 나온 표정 같아? 뭔가 나오는 게 필요성은 그런 거는 필요성은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벤 다이어그램으로 아,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니까. 이게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벤다이어그램으로 해석하는 것도 수학적 풀이입니다. 돼요? 유찬이 돼? 표현 하나 해볼게. 그러면은 8-2번 가볼게. 전체 집합 위에 두 조건 PQ의 질을 PQ라고 했을 때 납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닌 거. 요거만 성립한다는 거죠. 반대 개념은 성립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잖아. 나도 벤 다이어그램을 하겠다. 야. P의 여가 Q에 포함되어 있다지. P의 여가 Q에 포함되어 있대. 근데 반대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건 동사이즈는 안 된다는 거야. 해결돼? 그러니까 딱 이 그림만 성립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된다는 소리야. 응. 5번이네. 5번밖에 없잖아. 그래요? 너 유찬아 몇 번에 고민되는 거야? 2번이 고민되는 거야? 볼게. 자, Q라는 잘 봐. P는 이만큼까지지 요 가운데가 없는 거잖아. 그래요? 여기서부터 이 바깥쪽이 P인 거지 요만큼이 빠져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Q는 요게 다 들어가 있는 거고.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8-2번은 5번이라고 쓸 수 있다. 나도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다. 이걸 다른 걸로 하는 게 어렵죠. 이런 류의 문제들은. 네, 한 점 넘겨봐. 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기본 다지기가 기다리고 있죠? 총 몇 문제입니까? 10문제가 되어 있어요. 홀수 5문제만 체크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